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영걸 선생님의 유구유원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이 설 연휴가 이제 시작되어서 푹 쉬고 네. 계실 때 저희 방송을 여유롭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보시는 분은 편한데 이 방송하는 사람은 좀 이 고생입니다. 예. 근데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좋은 방송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손혜원이가 고발이 됐습니다. 네. 제가 잘 아는 사람이 고발을 하시네요. 아, 그러세요? 네. 정의로운 시민행동의 정영모 대표라는 분이 네. 이분은요. 네. 기부금에 관한 분석에서는 한국의 거의 네. 1인자입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고발했는가 하면 네. 손혜원의 남편 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에 네. 건물을 잡혀가지고 11억을 대출받아서 그 가운데 7억 1천만 원을 기부했고 재단은 이 돈으로 부동산을 한 15채 사들였다. 네. 자, 이는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니까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되는데 크로스포인트 문화재단은 네. 등록청인 서울시에 모집 등록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재단에 기부한 돈을 받았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래서 또 기부된 돈을 손이 결정해서 지 맘대로 부동산으로 또 투자한 것도 잘못이다. 네. 이제 이걸 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거는 기부금품 관련 법에 딱 떨어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그것도 백지 신탁으로 네. 했는데 손혜원 의원이 사실상 영향력을 또 행사해서 목포 땅은 샀잖아요. 예. 그건 아무리 발뺌해도 제가 보면 빠져나가기가 회사에서 또 건이죠.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런저런 건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된 지가 언젠데 네. 한 열흘도 넘은 것 같은데 검찰이 움직이지를 않아요. 예, 우리나라 검찰이 일손이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일손이 넘치는 것 같기도 하고. 김태우 건을 네. 보면 엄청 신속하게 네, 차거든요. 예, 그럴 때는 정광석화, 예. 예, 번개불에 콩 튀겨 먹듯이 금방 하는데 지난번에 청와대 비서관 했던 송인배, 예. 뭐 일명 뭐 소인배라고도 하지만은 예. 그런 사람은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는 전혀 손을 안 댔어요. 그것도 나오자마자 예. 뭐 기소 유예인가요? 뭐 그냥 그것도 그렇고 드루킹 관련해서 도 변호사를 밖에 나가서 만난 백은우도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도 그렇죠. 뭐 한번 네. 불러볼까 하면서 안 부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 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손 씨가 둘이 이슈잖아요. 네, 손석희하고 손혜원. 둘 남매가 네, 아주 손 씨들이 뭐 굉장히 인정이 많은 집안이라고 해서 옛날 우리 집안 어른들이 손 씨들한테는 잘해주라고 저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하여튼 두 손 씨가 성은 같지만 이 하는 행동은 반대 같아요. 손석희는 거의 36개가 주특기 36개. 예. 예, 과천 시내에서 30km 속도 제한인 그 우리 동네 골목에서 100km가 레카차 기사는 100km로 달려서 튀었다니까 거의 표현하자면 똥줄이 타도록 튄 거죠. 예? 31단 튀어라. 예? 그랬더니 오토바이한테도 그렇고. 오토바이 무조건 일단은 튀어라. 손혜원 의원은 여기는 36개는 아니고 약간 적반하장이 좀 주특기 같아요. 주로 일단 내가 뭐 잘못했냐. 이번에 이제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을 그렇죠. 제압하는 그렇죠. 특기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에서도 불려가면 검찰 가서도 검사 보고 사과하라고 또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럴 제가 정도로 지난번에 조선일보 기자가 네. 11억 빌려가지고 7억 1천만 원은 부동산을 샀으면 네. 남은 3억 9천은 어디다가 썼느냐고 물으니까 예. 검찰에 가서 이야기하겠다 했는데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저기 홍원동에 빌라가 생각이 딱 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손은 네.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남노당 했던 저거 아버지를 남노당 한 걸 빼고 마치 순수한 공산당 일제시대 때 한 것처럼 해가 좀 훈장까지 주고 어머니가 151만 원 수령해가지고
아버지 유공자신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살았을 때? 살아있을 때 뭐 참전수당 해가지고 20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아니요 10만 원인가를 네, 돌아가시기 한 2, 3년 정도 받다가 받으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참. 야 이거 몇 년 못 받고 나 떠나겠구나 하시더니 그 목숨 걸고 네. 싸운 분이 참전수당으로 뭐 네. 50만 원, 10만 원인데 네. 그 남로당에 했던 손혜원의 아버지는 네. 151만 원을 네. 그 남동생이 그걸 정해질 때 어떤 일들이 집안의 행제간에 있었는가를 그것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예산이면 예산, 또 인사를 꼽아 넣는 거는 꼽아 넣는 거, 박물관에 물품 구매면 네. 구매, 네. 또 무슨 공예 청년 인턴십 제도, 네. 해외 전시회, 뭐 전부 손이 예산을 말하면 다 돼요. 그렇죠. 초선이. 그렇죠. 그러고는 심지어 무슨 브랜드 디자인까지도 공영 쇼핑인가 하는데 네. 또 수익 뭐 계약으로 해서 다른 회사 하나 둘러리 세워서 네. 이상한 자기가 관리하는 듯한 회사에다가 네. 또 꽂아줘요. 그리고는 국회에 앉아서 또 이 낮은 칠기 네, 뭐 그것도 6천만 원짜리를 네. 판다고 어쩌고 이러고 있고. 자, 저렇게 잡다하게 뭐 저기 목포에서 집 뭐 사람들이 29개까지 세다가 이제 세지도 더 이상 세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하는 거. 거기도 예산 정책부터 시작해서 정보 자기가 다 네. 하고요. 그리고 빠져 있는 거는 구획을 바꿔갖고 또 넣어주고. 네. 그래서 심지어 뭐 좀 지가 돈 되겠다 싶은 사람은 뭐 저거 회사에 넣든 어디에 꽂아주고 그렇죠. 또 공예 무슨 네. 디자인 네. 문화원인가에 네. 사무처장으로도 꼽아주고. 네. 제가 지금까지 이런 일을 위에 일에 시끄러워진 스캔들 당사자 중에 이렇게 파노라마 이 백과사전인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예. 그 최순실보다도 오히려 더 여러 가지 능가하고요. 능가하고 최순실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많아요. 최순실은 이제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공식 깔고. 타이틀을 달고 또 활약을 좀 많이 했다. 최순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나도 그렇죠. 국회의원 할 걸 그랬다고. 그래서 손혜원의 죄라면 크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죠. 네. 첫째는 이제 공과 사를 구별을 못한 거죠. 예? 목포에 뭐 문화지구다 그러면은 그걸 자기가 땅을 미리 사놓고 또 거기에 또 지구 해제에 저 지구 지정에 관여하고 예. 뭐 본인은 아니라고 오기입니다만은 그 이익을 본 거 아니에요? 이익 봤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채용 압력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죄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독립유공자 채용이라든지 지정이라든지 또 채용 압력이라든지 미술품 매입 강요라든지 이런 거 국회의원으로서 또 이해충돌이나 직권남용 이게 적지 않은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물론 뭐 검찰 수사는 해봐야 되고 본인은 부정하고 있지만 이해충돌하고 직권남용 이 범죄가 작은 범죄가 아니거든요. 작은 범죄가 예,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도 준열하게 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세 번째 손혜원의 죄는 저는 품격의 죄라고 든다. 품격. 예. 자기 동생하고 싸우면서 동생이 정신줄 놨다. 예? 그리고 동생을 괴물이라고 하고 동생이 감옥에 있을 때가 내가 제일 편했다. 와, 그 자기 정적에 대해서도 물론 심하긴 했는데 완전히 본인한테 조금 피해가 온다, 손해가 본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가리지 않고 공격에 대한 했다는 거. 예? 그 품격. 옛날에 그 미국 국회의원 존 맥케인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운명을 믿지 않는다. 나는 인격을 믿는다. 그분이 그렇게 품위 있는 행동을 예, 많이 많이 했거든요. 했죠. 예. 대통령이 떨어져도 깨끗하게 승복하고 오바마를 아랍인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 사람은 예. 그러지 말아라. 오바마는 점잖은 가정에서 잘 성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또 변호해 주도록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의원의 품격을 거의 시정 잡배 예? 이 정도 수준으로 그냥 끌어내려 버렸어요. 예. 예. 거의 본인도 왜 과거 신재민 씨 보고 예. 기획재정부 사무관 보고 거의 양아치 비교한 거를 또 그러시죠. 했거든요. 예, 예, 뭐. 근데 정작 본인이 그렇게 양아치처럼 지금 행동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품격의 문제를 굉장히 좀 되돌아보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적인 시스템에 살고 있는가라는 지금 이런 회의를 손혜원을 보면서 느꼈어요. 네. 우리가 이룩한 민주주의가 고도로 선진화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말입니다. 네. 상권 분리, 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네. 손혜원은 그걸 넘나들면서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다 하면서 기존의 법과 제도를 다 무력화시켜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주의에서 이런 이 일탈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사법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저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법 처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자, 정치적으로는 손혜원의 당인 민주당이나 또 손혜원이 지금 문재인 부부하고의 이 어떤 친분 때문에 이런 아나무인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는. 네. 자, 청와대에서 문재인이 직접 입을 열고 손혜원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그렇게 거아닙니까? 해야 되는데 안 옛날에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3인방의 문제가 그렇게 네. 세계일보 터졌을 때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믿는다. 네. 이렇게 했다가 그때부터 그냥 그렇죠. 내리막길로 가기 네.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지금 얘기하잖아요. 손혜원에 대해서 그 국회의원 개인에 대한 사찰은 대상이 아니다. 뭐 이렇게 딱 자르니까 대통령의 권위에 호가호위하고 있는 손혜원에 대해서 일체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그 손혜원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부인하고 또 친하니까 또 공교롭게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도 똑같이 시각 디자인을 또 전공을 했어요. 뭐 구기동 빌라라든가 뭐 관련성이 또 많으니까 본인 청와대 또 낮은 칠기 사랑, 그렇죠. 낙의 사랑. 그러니까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손혜원을 컨트롤하고 말려야 되고 견제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문화일보가 나온 거 보니까 손혜원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71%고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58.2%가 손혜원 잘못했다고 지금 대답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본인은 교묘하게 목포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지역 감정하고 거의 마케팅 하듯이 예? 사업가 손혜원은 뭐 잘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돈 벌고 했을 수 있지만 정치인 손혜원에 대해서는 이거는 아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우리 정부나 청와대나 양식 있는 지도자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다 눈치만 보고 있다. 검찰이 손혜원을 불러서 일반 국민들이나 일반 공직자들에 대해서 하는 방식으로 명의신탁인가 아닌가 돈의 출처를 조사하면 그 3명씩 나눠 샀다라는 건물이나 그렇죠.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이 탈세 절세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문제들이나 그 문화재단이 땅을 그렇게 사게 된 그런 아까 기부의 동기라든지 이런 것만 조사해도 또 그 여자 조카 셋째 가진 사람과 손혜원의 관계 이런 것만 조사해도 손혜원이 명의신탁인가 아닌가 투기인가 아닌가는 그건 내가 볼 때 한나절이면 정리될 수 있는 일이라고 보는데 돈은 꼬리가 있고 흔적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검찰이 손혜원을 부르지 않고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손혜원에 대한 문제가 정치적으로 진화되고 난 이후에 그냥 조용해졌을 때 조용히 불러서 조용히 끝내겠다. 그렇죠. 지금 시끄러울 때 부르면 다 집중을 하니까. 그래서 손혜원을 최대한 늦게 부르겠다. 자, 이거 대한민국 검찰이 저렇게 손혜원한테 빌빌 기고 있다면 국민들이 검찰이 법을 올바로 집행하고 있다고 누가 그렇게 얘기겠습니까? 그렇죠. 빨리 해야 되는데 물론 뭐 새로운 사건이 또 계속 나요. 지금 정권의 특징은 한 사건이 나와서 덮여지기 전에 또 새로운 사건에다 덮고 계속 덮고 있어요. 거의 뭐 그 우리 고생대의 화적 신캄프리아기 거기 그 뭐 화석 퇴적하듯이 계속 쌓이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 벌써 한 10개 이상 쌓인 것 같아요. 김태호, 신재민부터 지금 뭐 최소한 두루킹까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지금 최근 퇴적물이 두루킹이죠. 그러니까 뭐 검찰도 정신이 없긴 하겠지만은 손혜원에 대해서는 공직자의 직권남용 문제, 이해 충돌의 문제, 뭐 민주평화당에서도 왜 손혜원 법을 당론을 발의했더라고요. 이해 충돌에 대해서 법을 좀 제정하자. 이거는 국회의원이 자기 권한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 뱃속을 채운 이런 일이거든요. 저는 투자를 시비 걸고 싶지는 않아요. 그건 뭐 애매한 경제학에서도 좀 애매하니까. 근데 국회의원이 자기 자리를 이용해서 뱃속 채운 거 이거는 분명하게 단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명의신탁은 확실히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범죄죠. 내 건데 남한테 이렇게 이름을 빌려가 마치 그 사람 거냥 하면서 그렇죠. 자기가 세금이나 그 공직자 신고를 벗어나는 거는 저거는 뭐 중대한 범죄잖아요. 그렇죠. 조카 뭐 이제 20대 조카 군에 있는 조카한테 뭐 창성장이라고 그 게스트하우스를 뭐 증여했다는데 그 3명 공동 명의로 증여한 거는 이유는 뻔하잖아요.
못 팔게 셋이 딱 얽어 놓는 거죠. 본인만 통해야지 팔 수 있게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자기 손 의원은 자기 동생이 워낙 그 개차반이라 동생이 손 못 대게 내가 공동명의를 했다. 그래서 그것도 화가 나서 찔렀는데 그 말 속에 네. 그 3명도 네. 그건 조카 말고 네. 나머지 2명도 자기가 컨트롤하고 있다라는 걸 그렇죠. 실토해버린 네.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말의 뒷 배경을 살펴보면은 그 여태까지 한 의도나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예. 본인은 선의라고 하지만 선의에 의한 것도 처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중요한 그렇죠. 게 아니죠. 의도가 그거는. 결과를 갖고 법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빨리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이 있다. 하나는 옳음과 그름. 또 하나의 기준은 이득과 손해. 예? 옳음과 그름하고 이득과 손해. 제일 좋은 거는 옳은 일을 하면서 이득을 보는 게 최고 좋고 그 다음에 좋은 거는 옳은 일을 하면서 손해를 보는 거. 그 다음에 좋은 거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득 보는 거. 최고 나쁜 게 그런 일을 하면서 손해 보는 거라고 다산 정약용 선생이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 이득을 봤잖아요. 이거를 그런 일을 했으면 반드시 손해 본다는 거를 우리나라에서 공권력이 가르쳐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자기가 돈 챙기고 배불렀다. 거기에 대해서는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죠. 저는 국민들의 유종성도 놀라워요. 최순실 때 기분 나빠서 못 살겠다. 저런 정도의 여자가 국정을 농단했냐.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순실 그렇죠. 부분에요. 이것이 나라냐고 이야기했을 때 기분 나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여자가 앉아서 뭐 이런 저런 걸 좌지우지했다. 그런 생각에 기분 네. 나빠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지금 손혜원 앞에 네. 이렇게 국가의 모든 체계가 무너지고 정당도 무너지고 청와대도 입을 다물고 있고 수사기관도 안 나서고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여자 혼자만 떠들어대고 있어요. 요즘은 이제 동생하고 싸우고 있어. 다 싸움을 회피하니까. 네.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 여자가 있다면 이거는 얼마나 기분 나쁜가. 근데 손혜원은 돈을 많이 벌어서 괜찮고 손혜원은 브랜드 네이밍을 잘해서 유명한 사람이라서 괜찮고 홍대 나와서 괜찮은 거냐. 우리 국민 심리가 좀 그런 거 있죠. 이게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에 대해서는 지금도 최서원이라는 이름을 안 불러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국민이 대통령이 최순실이라는 사람한테 맡기고 거의 농락을 당했다는 그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예. 그리고 손혜원에 대해서는 그래도 뭐 시각 디자인과 나오고 사업 사장도 하고 뭐 네이밍도 많이 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또 접어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바람 피는데 그 바람 핀 상대방 여자가 굉장히 미모고 훌륭한 스펙을 가졌으면은 본부인이 그렇게 많이 화를 안 낸대요. 근데 거의 무수리급이다. 아주 그냥 하찮다 그러면은 화를 많이 낸대요. 왜 저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심리는 조금 있다고 봐야죠. 최순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화를 많이 냈고 손혜원에 대해서는 이게 죄질은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대봐야 할 정도로 그럼요. 이쪽도 다 막면에서 뭐 물건 파는 것부터 채용부터 유공자부터 국정에 대해서 총 망라할 정도로 지금 손을 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나치게 점잖은 태도로 보이는 건 좀 이중적인 태도라고 봐야죠. 그 손혜원이 이렇게 전행하는 나라, 이거는 나라냐? 저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촛불 들고 흥분한 사람한테 그대로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그때 여러분들이 흥분한 게 정의 때문이었다면 지금 손혜원을 바라보면서도 그 정의를 똑같이 적용시켜야 네. 정의의 객관성이 입증되는 겁니다. 그냥 촛불이라는 이름의 정의가 네. 뭐 타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순실도 지금 따지고 보면은 어디 지역 정도로 적당히 좀 잡아서 지역 민심을 좀 자극하면서 좀 대응 좀 했으면 되는데 유럽에 도망갔다가 너무 허둥지둥 들어오는 통에 그냥 도망자, 범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뭐 네. 빡통하고 잘 딜을 해서 네. 그 저기 비례대표라도 누가 뭐라든 하나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의원 최순실 네. 이렇게 갔으면 네. 또 사람들이 그렇죠. 그리고 또 놀 때 어디 저기 대학교에 뭐 명예 이 박사 네. 또 그리고 무슨 회사도 하나 그럴싸하게 그렇죠. 해서 사람이 이게 이 네이밍을 그렇죠. 브랜드 네이밍을 네. 최순실은 잘 못했고 네.
손혜원은 자기가 네이밍 전문가니까 그렇죠. 똑같은 아니 더한 일을 하고도 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위선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다. 그렇죠. 또 축구에서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최대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 예. 그러니까 손혜원은 그냥 기관총 갖고 막 쏴대잖아요. 예. 잘하면 또 한두 명 또 맞기도 하거든요. 예. 근데 최순실은 너무 피하기만 해서 오히려 더 분노를 키운 거 아닌가. 사실 뭐 정유라 그 딸에 대해서 이대 입학도 우리나라 사실 재벌 총수들 보면은 K대학 경영학과 다 나왔거든요. 그럼요. 그 다 뒤로 들어가고 말은 또 걸로 가대요. 다 편입해서도 가고. 뭐 말 타고 들어가고 그렇죠. 뭐 알싸기로 들어가고 예. 다 들어가고. K대 하프 해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안암동에 있는 K대 경영학과 총수도 다 나왔어요. 예. 그게 옛날에 다 공공연 했거든요. 공공연 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괜찮고 어떻게 보면 제가 뭐 입시 비리를 두둔하는 거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제대로 대학 안 간 그 뒷문으로 간 사람이 제가 좀 많다고 그 아는 봐야죠. 분 중에 그 한 분은 무슨 그 서울의 한 중견 대학교의 이사장의 오른팔이었는데 위험하니까 이제 뒤로 넣는 거는 이 사람이 다 했는데 네. 자랑하기를 자기 손으로 한 30년간 5천 명은 넣었다 네, 네. 이러면서 대학을요? 예, 그 의대는 얼마, 네. 공대는 얼마, 네. 뭐 이렇게 경영대는 얼마, 뭐 이렇게 가격도 딱 차등이 있다고 제가 한참 들었죠. 재밌어서. 네, 네. 그래서 그게 사실 한국 사회인데 참 그렇습니다. 그냥 이런 거를 왜 좀 분노는 공정해야 된다. 네, 그렇죠. 분노는 네, 그래서 맞아요. 국민들이 과거에 분노해서 길거리로 나갔다면 손혜원 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 정도의 분노는 해야 되는데 분노를 평타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대중들도 병이 들기 시작한 거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예.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그 분노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제대로 분노하는 거, 예, 이게 참 중요한데 지금 분노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은 사태 파악에 대해서 좀 일종의 방송 쪽이나 이런 역할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세히 좀 진상을 좀 모르는 면도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손혜원 듭니다. 문제를 거의 기사에서 빼고 있더라고요. 거의 빼고 있고 뭐 방송에서도 그 상대편 입장을 많이 부각하고 또 목포 지역민들 또 예, 우리 목포가 이만큼 소외됐는데 오히려 목포가 거래도 좀 있고 가격도 오르니까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또 되는 얘기하니까 거야. 예. 그게 상당히 좀 희색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케팅 정치를 마케팅식으로 하는데 그게 일부분은 또 먹힌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저게 저 사람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이럴 때는 좀 싸게 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은 머리는 지금 본인은 저리 떼버렸지만 네. 본인 이전까지만 해도 사고 수습은 기업에 있을 때나 정치를 네. 하거나 대통령이 있을 때도 네. 탁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자기 형도 네. 자기가 대통령 할 때 네. 미리 먼저 보내고 네. 그때 또 왕차관이라는 박영준도 네. 먼저 네. 보내잖아요. 네. 그때 갔다 왔길래 네. 한번 틀었어. 망정이지. 네. 만약에 이번에 그까지 또 틀었다고 하면 네. 그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것보다 몇 배로 더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본인은 이제 그때 갔다 올 수 없으니까 이번에 가는 바람에 저리 됐는데 그러니까 손혜원이가 지금 문재인이 사는 길은 네. 손혜원을 일찍 그렇죠. 정리해서 일찍 털어버려야죠. 국회의원직을 네. 던지게 하고 그러고는 뭐 재산을 일부 기부하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런 일에 손을 떼고 사라지겠다.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뭐 손혜원이 좀 싸게 네. 짧게 갔다가 오든가 그렇죠. 이렇게 해야 다 사는데 손혜원의 특성으로 보면 이런 딜이 될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화석 쌓이듯이 하나하나 이게 쌓이는데 그 화석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화석 밑에 불불 끓는 게 있어요. 그 마그마라고 이게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이거를 임계치만 딱 올라와서 누가 성냥만 갖다 대면은 또 터져버리지 무슨 않습니까? 일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 전 잘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손혜원을 도와주는 게 뭐냐면은 빨리 이실직고하고 잘못된 거는 처벌받게 하고 밝히고 끝내는 게 좋지. 그거를 감싸 안고 가다가는 다 같이 마그마. 우리가 그 저기 이 차를 타고 가다가 뭐 이 불법 뭐 회전을 네. 유턴을 했든가 이렇게 오라져서 네. 휙 해가지고 그러면 경찰한테 그냥 안전벨트로 하나 끊어주세요. 그 싸게 네. 때우는 건데 그게 권력이 사고를 수습하는 어떤 전략 중에서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그래도 이게 자꾸 터지면서 수습이 안 될 것 같으면 이제는 싸게
네. 이제 때우는 그럼요. 방식이 그게 제일 이렇게 좋은 방법인데 이 손혜원의 성격이 아니 나 못 간다. 니 죽고 내 죽자. 네. 이런 성격이라서 지금 아무도 손혜원을 컨트롤 못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뭐 밑에서는 눈치 보고 얘기를 못하니까 그 나설 사람은 대통령 부부밖에 없죠. 그러니까 네. 그 최순실이 저렇게 된 부분도 최순실이 누군가가 수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렇죠. 다 심부름을 눈치만 본 하면서 거죠. 네. 그게 정리가 됐을 건데 네. 다 눈치만 보고 네. 이렇게 일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예. 갈 때까지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건이 계속 나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중대한 시그널이라고 봐요. 네. 하임리히 법칙이라고 예. 있습니다. 중상자가 한 명 나올 때는 그 전에 29명의 경상자가 나오고 그 전에 300명의 잠재적인 예. 부상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짐이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천둥이 갖고 쿵쿵 울면 좀 그렇죠. 있다가 벼락이 예, 내리는 예. 거죠. 그리고 방구가 잦으면 뭐 설사가 나온다는 예, 얘기도 예. 있고 한데 이게 하나하나 자꾸 새로운 게 쌓이고 있는데 이게 하임리 법칙에 의하면은 이게 더 큰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게 자꾸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이거를 빨리 차단하고 막으려면은 있는 거 빨리 먼저 선제적으로 털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근래에 터지는 사건은 전부 다 청와대하고 관련이 그렇죠. 있는 자 김태우 문제도 그렇고요. 신재민이 문제도 네. 그렇고 또 그 행정관 문제도 그렇고 네. 이제 점점 다가가요. 그렇죠. 이제 손혜원이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딸 문제, 무슨 딸 김현철이 문제가 문제. 예. 딸 문제도 굉장히 큰 클 수 있죠. 시그널이죠. 예. 왜냐하면 문 대통령이 가족 문제는 여태까지 깨끗한 걸로 봐왔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문제가 자칫 국민들이 갸우뚱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거는 저는 굉장히 큰 신호라고 봐요. 여기 대해서도 빨리 털어야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손혜원은 나는 못 간다. 이제 이렇게 버티고 아마 누가 가서 위에서 말씀이 좀 갔다 오랍니다라든지 좀 다 놓고 가랍니다라고 하면 손혜원은 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확 다불어버릴까 봐. 나 이 사람 이럴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 근처에 안 가는 양상이 지금 네. 보이고 있거든요. 예. 지금 뭐 어지간하면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를 해야죠. 네. 그런데 말을 못 하잖아요. 넌 지금 그 사람도 말 못하면 말할 사람 한 명도 없는 뭐 거거든요. 김경수 재판에 대해서도 이해찬 대표 아무도 얘기 안 네, 하잖아요. 아무도 말 안 하거든요. 얘기해야 될 것. 어떻게 보면 또 비겁한 거죠. 그래서 장희빈이 조선시대 때 숙종 그 둘째 부인했던 장희빈이 꼭 사약을 선제적으로 먹은 거 아니잖아요. 예. 예, 먹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먹일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는 대통령 임금이 판단해서 먹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판단해서 사약이 필요한지 곤장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는 빨리 판단해서 저는 사법적으로 처리를 해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손해원 문제가 이제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게 불행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 지금 한국당 그 뭐 당 대표 경선을 하고 네. 있는데요. 그래서 뭐 빅3라 해서 뭐 황교안 그다음에 뭐 홍준표, 네. 오세훈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나라가 안보 경제도 이렇고 또 정치적으로는 문재인 정권의 이 무능 네. 그다음에 부패 오만 이런 것들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또 심지어 상권 분립을 위협하는 일이 네. 무슨 뭐 사법농단이니 이러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번에 네. 김경수 사건에도. 네. 그럼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국당의 당 대표를 하겠다라는 사람들이 먼저 정확한 메시지로 자기가 당 대표가 되면 이런 문 정권의 브레이크가 풀린 네. 이런 무한 독주 오만에 내가 어떻게 제동을 걸겠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부 하고 다니는 이야기들이 추상적이에요. 그렇죠. 좀 어떻게 그게 저는 좀 많이 걱정이죠. 지금 뭐 그럼 지금 정부가 이 사고를 많이 쳐서 말로 없는 찬스가 왔는데 어깨에 힘만 잔뜩 들어가가지고 지금 헛스윙만 하고 있잖아요. 제들 황교안 뭐 저는 뭐 전 총리도 굉장히 참신한 면에서는 뭐 괜찮게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야 통틀어서 지지율 1위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처음에 출사표를 하는데 옛날 제갈공명이 그 유비 아들 유선한테 그 어디야 그 위나라 가면서 출사표를 던데 비장함 예. 없어요. 거기에 뭐 첫사랑의 자유한국당이다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첫사랑은 잘 살면 배가 아프고 못 살면 가슴이 아프고
함께 살면 머리가 아프다잖아요. 근데 왜 자유한국당은 첫사랑한테 비교하죠? 지금 우리가 국민이 도탄에 빠지고 뭔가를 치고 나가야 되는 이런 시기 아니에요. 근데 좀 첫사랑? 좀 너무 이게 좀 생뚱맞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뭔가 좀 처절한 그런 게 저는 황교안 전 총리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도 뭔가 좀 혼내야겠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이 다 맞았으니까 그동안에 뭐 경제 파탄, 뭐 안보 파탄에 대해서 얘기한 게 실제 그대로 진행이 됐으니까 맞았으니까 국민이 나라를 부른 것과 마찬가지다. 뭐 그래도 저는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나올 수 있고 홍준표 전 대표도 메시지가 분명하고 장점은 있어요. 근데 뭐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좀 너무 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야구로 말하면 배트를 좀 짧게 잡고 안타, 2루타 정도만 치겠다는 좀 각오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어깨에 힘만 들어간 거 아니냐. 이래서 굉장히 좀 걱정입니다. 그분은 네. 유튜버에서 말을 했다는데 네. 내가 왜 말을 정확하고 결정적으로 하지 않고 네. 시끄럽기는 한데 네. 그 말이 다 좀 그것도 추상적이다. 예. 그래서 왜 문재인 정권의 미북 회담이 지금 트럼프를 꼬드겨서 김정은한테 붙여서 지금 한국의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데 우리는 미북 회담을 반대하고 내가 대표가 되면 미국에 가서 네. 백악관 앞에 들어눕겠다. 네. 한국당 의원들 100명을 데리고 갔다 네. 오겠다. 뭐. 네. 그래가 만약에 그 100명이 네. 예를 들어서 백악관 앞에 피켓팅이라도 하면 네. 그 효과가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국의 국회의원이 100명이 백악관에 가서 지금 사기 미북 회담 하지 마라 트럼프 이러면 미국에 굉장히 충격이 될 거예요. 그렇죠. 뭐 그런 걸 하나 제시를 하든지 해야지 맨날 그냥 비 맞은 중처럼 그냥 중얼중얼만 해요. 그러니까 투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자폭 투쟁만 하는 거 아닌가. 지난번에도 드루킹 재판 결과 김경수 나왔으면은 청와대 국회의원이 우르르 몰려갔잖아요. 예. 그 저 앞에 예. 갔으면은 뭔가 좀 국민들이 시선을 끌 수 있는 거. 예? 다음은 네. 문재인 뭐 이렇게 뭐 그러든지 해서 하든지 해야지. 아니면 사퇴하라고 그러든지 네. 과거에 대선 무효다 그러든지 차라리. 국정농단 대선 무효 이거랑 뭐가 차이가 있는지 촛불 민심이 누구한테 향하는 거를 제대로 보라든지 뭔가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왜 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사과하세요 이러고 사과. 내가 그래서 네. 좀 쥐약 먹었나. 근데 요즘 보면 뭐 갑자기 무슨 최교일 의원이 미국에 네. 뭐 스트릿바라고 네. 또 갑자기 무슨 뭐 미국 네. 가이드가 하나 툭 네. 튀어나가. 솔직히 뭐 미국에서 뭐 왔다 갔는데 어떻다 이런 그런 사람도요. 그것도 배경도 좀 봐야 되지만은 그렇죠. 어쨌든 또 이런 걸 들고 나오거나 네. 또 무슨 뭐 김성태 의원 딸 또 KT 네. 들고 나와서 이제 네. 급주잖아요. 네. 자 너네들 중에 떳떳한 놈이 있으면 네. 하늘을 우러러 봐서 네. 큰 소리 한번 질러봐고 겁을 딱 주고 있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겁먹을 놈 사람 같으면 대표 나오지 말고 대표 나오려면 내가 죽기로 하면 싸우겠다. 네. 일단 셋업을 좀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참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너무 좀 초점을 잃은 것 같다. 예를 들면 손혜원 의원 뭐 그 사건 나니까 우르르 또 버스 타고 또 목포 갔잖아요. 그럼 뭐 하러 가요? 왜 갔죠? 그리고 단식 나도 하나 살라고 갔나? 네, 릴레이 단식 한다는데 5시간 반. 5시간 반이면은 원래 점심하고 저녁 때 사이가 5시간 반 정도 있다가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그게 왜 단식이죠? 우리는 항상 2시 이후에 먹으니까 네. 자연스럽게 5시 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야당이고 자유한국당이 힘을 불어주고 잘 되게 격려해주고 어깨 두드려주고 박수 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투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기본부터 좀 공부를 좀 다시 해야 된다. 투쟁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미세먼지 문제다. 저희 며칠 전에 환경부 공무원 만나는데 예.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대요. 음. 네. 하긴 해야 되는데 할 게 하나도 없답니다. 중국 가서 싸워야 되는데 중국 중국 가다 잘못하다가는 사드 같이 또 보복당하고 한 대 얻어맞고 오고 더 큰 국내의 문제는 이 원전 문제랍니다.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원전으로 전기를 해야지 미세먼지를 줄일 수 그게 제일 있대요. 크죠, 화력발전소 그게 제일 하는 큰데 게. 지금 그 얘기하면은 환경부 공무원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럼 이런 문제부터 이게 우리 민생 생활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자유한국당이 좀 치고 나가고 이 권력형 비리부터 좀 해결하는 방법을 거세게 이슈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몰리는 거 아니냐. 이래서 좀 투쟁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다시 좀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설 연휴에 5시간 반 굶는 그걸 했다가 그냥 막 그만하고 설 끝나면 하지. 네.
또 그걸 갖다가 투쟁 못한다고 욕을 먹으니까 5시간 반을 설 연휴에 또 돌아가면서 굶는다고 아무도 찾아보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런데 국회 적막한 국회에서 네. 또 5시간 반을 밥을 늦게 드시겠대요. 그러니까 좀 사오정 시리즈 옛날에 있었잖아요. 최불암 시리즈도 있고 자유한국당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좀 효과적으로 투쟁하지 못하고 절실하고 지금 여건은 굉장히 좋잖아요. 굉장히 좋죠. 네. 어지간한 정권 같으면 이 정도면 밀면 그냥 쓰러지죠. 그렇죠. 그 어떻게 보면 최고 지금 정권의 악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를 걸어도 될 텐데 계속 헛스윙만 하는 게 그래서 너무 제가 안타깝습니다. 어제 방송국에 가서 회전 초밥 앞에 그 결정 장애자라고 이랬거든요. 이렇게 초밥이 오면 요거 물고 하다가 지나가 보고 그다음 저거 물고 하다가 지나가 보고 그렇게 지금 한국당이 딱 그 양상인데 네. 그냥 시키는 대로라도 하면 얼마든지 성의 있게 네. 저한테 오면 제가 그냥 무료 컨설팅 해주겠어요. 네. 국가를 위해. 그런데 말은 또 더럽게 안 들어요. 다 잘났다고, 네. 지 잘났다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머리가 나쁘면 성격이라도 좋아갖고 네. 배우고자 하는 자세라도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나쁜데 어깨 힘은 주고 싶고 네. 그리고 내가 낸데 하고 이렇게 옛날에 다 높은 거 예. 잘 나가던 부잣집 생각하면서 저래가지고 이게 정세가 심각하다. 그렇죠. 또 이번에 당대표 후보도 황라땡이라잖아요. 황라땡. 예. 황교안 나오면 땡큐다고 민주당에서 얘기하잖아요. 예. 그걸 황라땡을 황라딩으로 바꿔야죠. 황라딩. 예. 딩은 뭡니까? 딩동댕 할 때 딩. 전국 노래자랑 딩동댕 하면 합격이잖아요. 예, 예. 황교안 나오면 딩동댕. 예. 된다. 이런 정도의 자신감을 불어서 역으로 좀 치고 나가야 되는데 황라땡 하니까 아무 대응을 못 하고 옛날에 있어요. 반기문 네. 총장이 대선 나온다고 자기 딴에는 오래 전부터 준비했어요. 한 네. 5년 이상은 한 것 같은데. 네. 전부 준비하면 뭐합니까? 뭐- 공무원 중에서 제일 좋게 말하면 젠틀하고 제일 나쁘게 말하면 제일 이 뭐라고 할까 푼수가 네. 외교부인데.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면 3.1 운동 때 이불 속에서 만세 부르는 거랑 똑같죠. 예. 실제 나가서 만세 불러야죠. 이불 속에서 만세 불러야 뭐합니까? 그러니까 외교부 공무원들을 전부 접근으로 해놨으니 네. 자 저쪽에서는 나오면 네. 인천공항철도 표 끊는다 네. 하면 저거 표 끊을 줄 모를 거다 하고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데 네. 그 길을 몰고 가서 자 직접 끊어서 가는 모습을 시연합니다 하고 안 그러면 찍어 가서 요거를 눌러야 되고 해가 깨알같이 좀 적어주든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부터 씹히기 시작했잖아요. 여기서 손혜원식 해법도 있을 때 썼어도 돼요. 아, 그럼요. 아, 나 외국에서 유엔 사무총장하고 오래 살아서 몰라. 전철 지금. 지하철 안 타본 지 10년도 내가 넘었어. 어떻게 알아. 근데 지금부터 배우겠습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아, 좀 끊어보세요. 내 따라갈게. 네. 기자 보고 이러고.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가 그 점잖은 사람이 마지막에는 기자들 앞에서 폭발해버렸잖아요. 그만두기 며칠 전에는. 네. 나한테 왜 이러냐고. 네. 그러니까 종아리 한 대 맞았는데 거의 곤장 100대 맞은 효과를 본인이 발휘해서 정신을 못 차린 거죠. 예, 지금 그런데 황교안 주변에 제가 볼 때 그 뭐 어디서 이 워딩하는 내용들을 보면 딱 그 공무원 총리니 뭐니 이런 거 할 때 옆에 있던 또 그 저기 솔직히 말하면 널픈 수 없는 공무원들이 또 앉아가 공무원식으로 안 그래도 공무원 같은 사람을 더 공무원식으로 지금 하는데 이 시대가 필요한 거는 공무원이 아니라 투쟁 잘하는 건달이에요. 그렇죠. 그럼 또 홍준표가 낙이 달라. 당신은 투쟁 잘한 게 아니라 입만 산 건달이에요. 네. 하여튼 뭐 지금 여러 당 대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예. 뭐 황교안, 이엘로 씨도 나오고 홍준표, 레드 씨도 나오고 또 심재철, 예, 그분도 뭐 안상수, 나오고 안상순이 뭐 여러 나왔는데 좀 새롭게 투쟁하는 방식을 좀 강력히 대안을 제시해서 그 국민들과 당원들한테 좀 선택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좀 지금 대응은 너무 좀 한가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홍준표 대표도 나오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운의 창천이라고 운의 창천. 구름 밖에 나가면은 푸른 하늘이 있다. 근데 지금 구름에 있거든요. 밖에 나가서 희망을 갖는 투쟁적인 그 전투적인 희망의 메시지 이거를 좀 전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말씀 많이 했는데 듣고 좀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떻게 설 맞이해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인사 좀 하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불경기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난맥상이고 좀 어려운데 이럴 때일수록 좀 희망을 가지시고 새로운 시대는 언젠가는 또 열리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말만 한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행동하고 우리가 의사를 모을 때 이럴 때 더 좋은 세상이 빨리 온다고 생각해서 시청자 여러분 하여튼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설 편안히 보내십시오.